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사공단 관계자 여러분, 풍추 사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에도 사마천의 냄새가 난다는 뜻이죠.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에 대한 평가를 사마천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구하양비, 즉 불을 끈다고 큰 소리 치더니 불을 끄기는커녕 불 위에 장작더미를 더 갖다 얹고 뜨거운 물을 식힌다고 떠들어대더니 정작 더 뜨거운 불을 갖다 부은 꼴이 되었다. 지난 5년간 엉터리 주택정책과 허울 좋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직도 급여 인상 요구와 노노 갈등을 심화시켰고, 건설시장은 상생시킨다고 엉뚱한 짓을 해서 모두를 죽이는 아비규환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시장 단가, 총사업비란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놔둔 채 중도재해처벌법을 만들어 기업인들을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구하양비입니다. 이제 고금리 습격을 받은 개인들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기업들은 미분양의 무덤과 도산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네. 지난 3주간은 차관이나 실국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차관이나 실장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5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장관이라는 자리가 차관이나 실국장들이 못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철도와 도로 분야에서 왜 유찰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 보고 받으셨죠? 네. 표준시장 단가, 과거에는 실적공사비라는 이 시대착오적인 걸림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도나 도로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서 예정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시장 단가인데, 이 단가가 시장의 현실과 너무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수주를 하더라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시장 단가 제도는 폐지하고 외국처럼 발주자가 원가를 계산하고 적정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경쟁 입찰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도 개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소 차관님, 네. 지난번 철도국장께서 철도공사가 계속 유찰이 되니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검토한다고 이야기하셨죠. 네. 원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저가로 시공을 해라,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국가가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공사비에서 죗값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이 표준시장 단가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내각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를 논의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경영평 예. 도로공사나 LH에 대한 경영평가권은 당연히 주무장관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딴 사람이 하고 있죠. 특히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 등등 제3자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들은 사장이나 주무장관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고 이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목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 평가를 나쁘게 받으면은 상여금이나 월급이 줄어드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러니까 도로공사는 도로의 건설과 운영, LH는 택지 개발과 집 짓는 데 중심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이 평가 잘 받기 위해 가지고 전담 조직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본질적인 업무보다 이렇게 수치 이 관리에 치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사람들이에요. 월급을 깎아버리니까. 공기업은 사익 추구가 목표가 아닌 조직이죠. 공익을 추구하는 게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공기업이 수익성이 낮다. 심지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에 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여금을 깎아버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도로공사는 죽어도 우리는 사용료 못 가준다. 사용료 가주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게 되면 부채가 느니까 곧 내 월급이 깎인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철도와 연관이 돼서 민자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은 피맥이라는 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과관입니다. 과관. 국토부가 철도, 도로 등 민자 사업을 하기 위해 피맥의 검토를 의뢰하면은 이게 함흥차사입니다. 언제 끝날지 또 사업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설명도 안 받고 완전히 깜깜이에요. 민자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피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 검토서만 보내면 되는 기관이지 의사결정 기관은 아니죠. 네. 의사결정은 당연히 국토부 장관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모든 제안자들은 피맥의 결정에 목을 달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 사장들이 경영평가위원들한테 목이 달린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피맥에서 검사 인력을 좀 늘리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3개월, 6개월, 9개월 안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기간을 조정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네, 그래서 이 조사 수행 기관도 지금 그 KDI뿐만이 아니라 교통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보강들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시간이라도 좀 제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그러한 그 책임과 권한이 이 본질 업무에 충실하는 그 부처에 올 수 있도록 이건 근데 기재부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경호 장관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은희룡 장관이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4번, 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님, 네. 네 번째로 이제 총사업비 협의 제도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보면 한번 보시죠. 지금 국도 28호선의 경우에는 192km 중에 4차선, 2차선, 4차선, 2차선, 4차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베르니에 정리하는 시험관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 열받아서 내가 이 2차선 구간이 4차선 구간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걸 내가 입증할게 내 돈 내고 이래서 조사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일반적으로 국도는 한 80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버젓하게 30km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국도에 30km로 통행을 제한하는 34호선 입장 진천 구간이 있습니다. 엄영수 차관님, 네. 28호선하고 34호선 이 지역 주민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도로의 주민 편의성이나 도로 기능 이런 측면에서 좀 도로 기능이 이제 제대로 도로가 기능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장관님, 이게 이제 총사업비 협의인데 예, 차관이나 실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은 가면 총사업 협의가 안 됩니다. 이게 이런 현안들이 잠복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요. 나중에 그 기재부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할 때 총사업비 문제점을 좀 말씀을 하시고 이런 민원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갑질 문제, 즉 어떤 경우도 나는 손해 안 보고 사업자 니는 불리하지만은 이대로 갈 거다 이런 도공 입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떤 지휘 방침을 내릴 계획입니까? 예, 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 시장의 무질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용실이 11만 개 있고요. 커피 전문점이 9만 개 있고 치킨집이 4만 3천 개인데 건설업이 8만 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시장은 자유나 자율이 아니고 무질서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덤핑 수주에 오늘 또 불행하게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난 거 아시죠? 이거 이런 가격 주고 이런 상태에서 불법 하도급 하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사고 방지, 품질 보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네. 80년대 우리나라가 석탄 산업 합리화, 해운 산업 합리화, 신발 산업 합리화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건설 시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8만 개로서는 백약이 뭡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8만 개 가지고는. 그래서 이원재 차관님, 네. 지난번에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구하 양비입니다. 지금 건설업 문제의 근본은 건설업 신고나 등록제를 면허제로 바꿔야 됩니다. 1년에 5천 개 신고하고 3천 개 폐업하고 2천 개 순증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난번에 그런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품질과 안전과 기술 개발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덤핑으로 운찰로 계약을 하면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거 실적 공사비 표준시장 단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피임액 횡포, 송사비 협의제, 건설시장 무질서는 차관이나 실장국장은 해결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원희룡 장관입니다. 본인 알고 계시죠? 아무튼 어려운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전임 미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되기를 촉구하고 부탁하고 기대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